네, 2022년 3월 3일 이정훈입니다. 밤사이에 큰 뉴스가 있었네요.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 모양입니다. 단일화의 후폭풍, 난리난 덕수상고 동문들. 안철수는 윤석열을 지지했는데 김동연은 이재명을 지지해. 이런 제목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선 보도에서 안철수의 단일화 거부는 92년도에 있었던 제2의 초원 복국집 사건이라고 했는데 안철수 씨가 단일화를 받아들였네요.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시각이 한 오전 6시 정도입니다. 제가 잠이 일찍 깼다가 우연히 뉴스를 보면서 단일화가 이루어졌네 그랬습니다. 어젯밤에 선관위 주최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만나갖고 오늘 새벽까지 2시간 반 회동을 하고 단일화의 원칙을 확인을 했답니다. 결국 단판을 한 거네요. 단판으로 갈 거로 봤으면 단판을 결렬되는 걸로 봤더니 마지막 순간에 단판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확정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윤 후보가 하나로 하고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겠죠. 확실히 이런 거 보게 되면 정치는 생물입니다. 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와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3월 3일부터는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됩니다. 이제 깜깜이 선거로 한 일주일 가는 거죠. 그리고 최종 투표가 이루어지죠. 3월 2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은 OBS 조사에서는 45대 44.9, 0.1%포인트 이재명 씨가 앞선 걸로 나왔지만 뉴데일리 조사에서는 42.5대 46.5 해서 한 3%포인트, 4%포인트네요. 윤석열 씨가 이겼다. 뉴시스 여론조사에서는 43.1대 46.3. 그래서 거의 여기도 한 3.2%포인트 윤석열이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최근까지 보게 되면 윤석열 씨가 대부분 이기고 어쩌다 한 번씩 이재명 씨가 이기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 단일화 마지막 과정에서 김동연, 이재명의 단일화, 그 다음에 안철수, 윤석열의 단일화가 어떤 영향을 끼치겠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큰 변화 없고 여기서 한 2, 3% 변화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 정도. 근데 내가 2% 올라가면 상대가 2% 빠지니까 한 4%, 5% 그런 변화가 있으면서 저는 이번 선거를 승리하는 쪽에서는 5%포인트에서부터 한 10%포인트 사이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특히 대통령 선거는 양당제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다당제를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양당제로 갑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나라에서 특징인데 안철수 씨도 처음에는 공간이 있었죠. 지난 대선에서는 15%나 얻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완주를 포기했습니다. 과거에 DJ가 당선될 때는 JP가 있었지만 결국은 JP를 이기려고 하는 이한동 씨는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심상정 씨도 지금 완주를 할 걸로 보이는데 그가 막판에 또 이재명을 지지할지 모르지만 계속 입지가 좁아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사회가 상당히 격렬하게 부딪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양당 구도 따라서 이러한 양당 구도에서는 양당 후보로는 누구를 내놔도 저 같은 사람을 어느 한 당의 후보로 내놔도 한 40%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상한 게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씨가 26.14% 얻은 거죠. 매우 이상한 거죠. 그만큼 그 앞에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정권의 실패가 컸다는 겁니다. 이 노정권을 이은 게 문재인 정권인데 문재인 정권의 후보인 이재명 씨가 이 정도로 한 거는 그 세력들이 그때 실패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얘기죠. 자, 이재명 씨는 비리가 많아도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 지금 현재 둘째 아들을 제외하고는 거기는 아직 학생이라서 그런가? 학교 졸업한 걸로 아는데 제외하면은 세 가족이 모두 혐의가 있죠. 그래도 40% 가까운 지지를 쭉 받았으니 이게 참으로 이상한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를 쭉 보면서 보수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보수는 우리 사회의 체제 내에서 적응을 하면서 그 체제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 보수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성공한 사람은 부자로 있고 진입해 들어가 성공해 가는 사람은 새로운 보수고, 거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엔티 세력으로 변한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한국사회의 주력이라고 봅니다. 덕수상고가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갈 무렵에, 저도 한때는 뭐 공고를 갈까 상고를 갈까, 상고까지 생각은 안 했습니다. 상고는 제가 취미가 없어서 공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중학교 시절에 머리는 좋고 가난한 친구들이 가는 데가 덕수상고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덕수상고를 나와가지고 되게 은행에 취업을 많이 했는데, 그 시절에는 은행이 주요한 직장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공부를 더해서 고시를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인 단톡방이 있는데, 이 단톡방에서 김동연 씨를 돕자는 운동이 일어나서 한 1000여 명이 가입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김동연 씨가 이번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정했는데, 그런 그 목도리라 그러나요? 이걸 뭐 사주고 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김동연 씨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는 순간 이 1000여 명의 방이 막 난리가 나면서 한 반 이상이 탈퇴하겠다고 선언하고 나가고, 한 500명 정도 나갔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스카프 일부러 많이 사줬죠. 근데 필요 없다. 어차피 단일화 있으니 필요 없어졌고, 지지를 처리한다 하면서 이거 땡 처리할 테니까 누구나 가져가라. 내가 요즘 쓰레기도 돈 내고 버리는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보내주겠다. 내 돈 써서. 그렇게까지 반응을 했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롭죠. 김동연 씨를 지지할 것 같은데 왜 성공했다고 하는 덕수상고 단톡방에서는, 이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는 이렇게 반대 운동이 일어나냐. 이거는 그들과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어깃장 세력을 갖기 때문이다. 어깃장 세력의 전 대표를 이재명 씨로 봅니다. 그도 개천에서 나온 용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는 그 보수의 길로 갈 수가 있었는데, 뭐 간 사람들이 많죠. 전두환 씨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뭐 정주영 씨도 그런데, 그럼 그 반대로 갔어요. 근데 굉장히 부는 누리고 살았거든요. 주식 투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도 가족이 같이 나눠 먹고, 끝까지 그랬는데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지를 하느냐?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우리나라 경쟁에는 원체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씩 탈락해 가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고등학교 때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그게 한정이 되니까 탈락을 하고, 대학교 때 또 경쟁에 탈락을 하면은 결국은 이분들은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평준화를 찬성하는 쪽으로 가면서 기존 체제의 거부를 드러내죠. 그 다음에 다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느 기업체든 어디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탈락하게 되면은 일종의 삐져가지고 세금으로 복지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 어깃장 세력으로 가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 세력에 편승을 하게 되죠. 성공의 길로 가려 하다가 실패한 이들이 반대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있는 엔티 세력이라 그럴까?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결합돼 갖고 한 40%가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붙는 게 지역적인 요소죠. 호남입니다. 호남.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 참 호남이 독특해요. 호남 분들을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만나보면 호남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보수 성향, 성경 지향성은 어느 지역보다도 강합니다. 근데 투표일이 다가오게 되면 반대로 가거든요. 또 거기 또 거기에도 아닌 분들이, 정서상으로는 아닌 분들이 많은데 글로 가버려요. 이건 집단적으로 지역이 삐져 있는 건데, 때문에 그쪽을 위해서 정부 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가요. 호남 쪽에 가면 도로도 많고 뭐 많습니다. 다리도 많은데 그 도로나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건 뭐냐? 민간 투자가 안 이루어진 겁니다. 정부는 특별히 배려를 해주는데 민간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물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일종의 그런 것들이 또 삐지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건 그쪽 정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남 탓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 결국은 뭐냐? 대한민국 발전하는 걸 따라가면서 약간 부족한 세력들이 엔티로 도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 반대 깃발을 드는 쪽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한 게 386 주사파들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한 40%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개천에서 용난 두 사람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김동연과 이재명이 뭉쳤고, 그리고 좋은 집안에서 명문 서울대 법대 의대를 나온 윤석열, 안철수가 하나로 갑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근데 한국은 어깃장 세력이 주를 이루는 경우에는 너무 혼란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통 국가발전 이론이 아니니까. 노무현의 실패가 그랬고 문재인 정권 내내 시끄러웠던 게 이겁니다. 이제 어려운 사람들, 경쟁에 탈락한 사람들을 다시 기회를 주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갔던 노선을 택하는 순간에 우리 사회는 동력을 잃어버리죠. 다시 일어나서 경쟁에 참여해서 이 경쟁이 안 되면 다른 경쟁에서 이기도록 이렇게 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택한 그 방식으로 가게 되면 사회는 동력을 잃죠.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 말이 상당히 와닿는데, 그가 젤렌스키죠. 그가 코미디언을 하다가 인민의 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뭡니까? 머슴이란 뜻이죠. 인민의 머슴, 그런 프로그램에서 대통령 역할을 하면서 국민을 위한 웃기는 대통령 코미디언을 하다가 그 인민의 종 팀이 그대로 선거에 들어와서 당선이 되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취임식 때 이랬습니다. 나는 평생 국민을 웃겨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더 이상 국민을 울리지 않겠다. 우는 국민이 나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침공을 받으면서 젤렌스키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고 있습니다. 밖에서 큰 위기가 들어오니까 어깃장을 놓던 세력들도 합쳐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에 한국 사회가 지금 안철수 씨가 윤석열로 단일화하는 게 제2의 부산 복국집을 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안철수 씨가 단일화 거부하다가 단일화로 딱 감으로 해서 더 큰 시너지,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보다 더 큰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봅니다. 물론 심상정 씨가 막판에 이재명 씨와 단일화할 수 있겠지만 이게 더 크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이번에 마지막 어제 토론회 하면서 이재명 씨가 계속 뭐라 그러니까 뭐 특검 얘기하니까 이보세요 하고 바로 잘라버리대요. 네. 아주 상당히 그 이재명 씨 스타일을 보면서 기가 센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데, 역시 검사를 해봤고 범죄인들을 다뤄봤고 취조를 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묵살하는 걸 보면서 저 정도는 돼야만 뭘 끌고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을 더 이상 어깃장 놓는 세력들이 엔티로 돌아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기회를 잡고 도전하고 어디선가 성공을 하면 되거든요. 이 분야에서 안 되면 이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보장해 주지 못했던 게, 그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게 어떤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그런 걸 만들었던 거죠. 이제 그것이 극복이 된다면은 이 문재인의 실패는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의 선택과 김동연의 선택이 앞으로 3월 9일 이후 어떤 결과를 낳을지, 덕수항구 동문들 단톡방이 난리가 났다는 게 흥미로운데, 어쨌든 저는 안철수의 단일화가 제2의 부산 복국집 사건, 큰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다른 의견을 가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